안녕하세요. 2026년 새해가 밝았네요. 벌써부터 전 세계 헬스케어 상업의 심장이 다시 샌프란시스코에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네, 바로 제44회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JPMHC 때문이죠. 저희가 오늘 바로 이 거대한 무대를 청취자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가지고 함께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그냥 단순한 학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8천 명이 넘는 투자자랑 기업 경영진이 모여서 뭐랄까 한 해의 산업 동향, 특히 M&A의 방향을 결정하는 곳이니까요. 말 그대로 쩐의 전쟁이 벌어지는 곳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바로 이 무대의 중심에 설 두 한국 바이오 기업 ABL 바이오와 GI 이노베이션을 집중적으로 파헤쳐보는 건데요. 네, 근데 이 두 회사가 가진 투자 스토리가 정말 다릅니다. 맞아요. 그래서 과연 당신에게는 어떤 이야기가 더 매력적일지 오늘 저희가 판단하는 데 도움을 드리는 게 목표입니다. 네, 오늘 분석의 틀은 바로 그 다름에 있습니다. 두 기업을 그냥 따로따로 보는 게 아니고요. 아주 뚜렷하게 대비되는 두 개의 키워드로 접근해 보려고 해요. 오, 치워드요? 어떤 것들이죠? 하나는 이미 빅파마들에게 실력을 증명해서 검증된 플랫폼 프로분의 안정성을 보여주는 ABL 바이오. 아, 안정성. 그리고 다른 하나는 단 하나의 데이터로 초대형 계약, 그러니까 임박한 100딜, 딜 이미넌트의 폭발력을 노리는 GI 이노베이션입니다. 와, 검증된 안정성이냐, 임박한 한방이냐. 재밌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선 컨퍼런스 전체를 지배하는 큰 흐름부터 짚어보고요. 그 안에서 ABL 바이오와 GI 이노베이션이 각각 어떤 무기를 들고 있는지, 기술력부터 재무 상태, 그리고 이번 컨퍼런스에서의 기대치까지 속속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무대의 배경부터 살펴볼까요? 2026 JTMHC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떻다고 봐야 할까요? 자료들을 보니까 올해 유독 눈에 띄는 키워드가 세 가지 있더라고요. 네, 저도 봤어요. AI, M&A, 그리고 비만 치료제. 이 세 가지죠? 맞습니다. 특히 AI는 이제 뭐랄까 언젠가 되겠지가 아니라 이미 현실이 됐다는 분위기가 아주 강해요. 아, 이제 가능성이 아니라 증명의 단계다. 네, 신약 개발 성공률을 높이고 비용을 줄이는 걸 이제 숫자로 증명하는 해가 될 거라는 거죠. 실제로 컨퍼런스 첫날 오후에 AI 신약 개발 혁명이라는 패널 토론이 있는데 여기가 아마 아주 뜨거울 겁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 키워드, M&A는 분위기를 넘어서 거의 절실함에 가까워 보이던데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2028년에서 29년 사이에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아는 블록버스터 약들의 특허가 줄줄이 만료되는 이른바 특허 절벽이 코앞이거든요. 아, 현금을 산더미처럼 쌓아둔 빅파마들은 당장 다음 먹거리를 찾아야 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에요. 이게 바로 유망 바이오텍을 통째로 사들이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비만 치료제. 와, 이 시장은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2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260조 원이 넘는 시장이 또 한 번 진화하고 있는 거죠. 기존 GLP-1 약들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시도들, 예를 들면 근손실을 막거나 먹는 약으로 만드는 그런 것들이요. 흥미로운 건 이 비만 치료제 이야기가 오늘 저희가 다룰 두 기업과도 다 관련이 있다는 점이에요. 맞습니다. 아주 직접적인 연관이 있죠. 그럼 이런 뜨거운 분위기 속에서 시장에 돈은 좀 돌고 있는 상황인가요? 친중한 낙관론이 지배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미 연준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렇죠. 바이오텍 R&D라는 게 사실 돈 먹는 하마거든요. 현금을 계속 태워야 하는데 금리가 높으면 자금 조달이 너무 힘들어져요. 근데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에 접어드니까 바이오텍들이 숨통이 좀 트인 거죠. 아, 투자하기에 좀 더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네, JP모건 자산운용 보고서를 봐도 AI 생태계가 커지면서 시장이 질적으로 성장할 거라고 보더라고요. 이게 바로 AI 신약 개발 같은 헬스케어 혁신과 맞물리면서 투자 매력을 확 끌어올리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런 M&A와 비만 치료제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빅파마들의 레이더망에 가장 확실하게 포착된 한국 기업 ABL 바이오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네, 좋습니다. 이 회사는 어떻게 빅파마들의 검증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 걸까요? 그 검증의 의미를 제대로 보여준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2025년 11월에 있었던 일라이 릴리와의 계약입니다. 아, 그 3조 8천억 원짜리 기술 이전 계약이요? 네. 그런데 사실 진짜 중요한 건 계약 규모가 아니에요. 릴리가 ABL 바이오에 1,500만 달러,
약 200억 원의 전략적 지분 투자를 했다는 점입니다. 잠깐만요. 그냥 기술을 사가는 거랑 지분 투자를 하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이걸 비유하자면요. 어떤 레스토랑의 레시피가 마음에 들어서 돈 주고 사가는 게 아니에요. 네. 이 셰프는 앞으로 뭘 만들어도 대박일 것 같으니까 아예 이 레스토랑 지분을 사자. 이렇게 결정한 거랑 똑같아요. 와, 기술력 그 자체를 인정한 거군요. 그렇죠. ABL 바이오가 가진 그래바디 TM이라는 이중항체 플랫폼, 즉 신약을 만들어내는 기술의 잠재력 자체를 인정하고 장기 파트너로 가겠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인 거죠. 사노피, GSK, 그리고 이제 일라이 릴리까지. 이 정도 라인업이면 다른 제약사들이 볼 때 굳이 우리가 또 처음부터 검증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겠는데요. 엄청난 이점이죠. 보통 기술 이전 논의를 시작하면 MTA라고 물질을 가져가서 자체적으로 몇 달간 테스트를 해보거든요. 일종의 맛보기 과정인데 ABL 바이오는 릴리와의 계약에서 이 과정을 생략했어요. 그냥 믿고 갔다. 이미 사노피랑 GSK가 검증했으니 믿는다 이거죠. 후속 딜을 할 때 검증 기관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플랫폼 기업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 강력한 플랫폼으로 만들어낸 결과물들을 한번 보죠. 핵심 파이프라인 중에 ABL111이라는 위암 치료제. 데이터가 정말 인상적이더라고요. ORR, 객관적 반응률이 83%요? 네, 83%라는 수치 자체로 대단한데 사실 의사나 환자 입장에서 더 중요하게 보는 건 따로 있어요. 바로 부작용입니다. 부작용이요? 네, 기존의 경쟁 약물들이 가진 가장 큰 문제가 환자들이 치료를 중단하고 싶어 할 정도로 구토와 메스꺼움이 심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ABL111은 그레이드 3 이상의 심각한 부작용이 단 한 건도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와, 효과는 아주 좋은데 환자를 괴롭히는 부작용은 거의 없다. 이게 바로 계열 내 최고 신약, 즉 베스트 인 클래스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군요. 정확합니다. 단순히 암을 줄이는 걸 넘어서 환자가 치료를 끝까지 받을 수 있게 삶의 질을 지켜준다는 거니까요. 또 다른 파이프라인인 ABL530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면역 항암제 말씀이시죠? 네, 이건 기존 면역 항암제가 안 듣는 환자들을 위한 병용요법의 유력한 후보인데요. 특히 6주에 한 번만 맞아도 될 정도로 약효가 오래가면서도 면역 기억 기능이 향상되는 걸 확인했어요. 환자는 편하고 효과는 길게 가는 거죠. 들어보니까 ABL 바이오는 단순히 항암제만 만드는 회사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번 JPMHC에서 뭔가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려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번 JPMHC에서 ABL 바이오의 핵심 전략은 멀티 모달리티 플랫폼 기업으로의 도약을 선언하는 겁니다. 멀티 모달리티 좀 어렵네요. 쉽게 말해서 이중항체 기술을 항암제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으로 확장하겠다는 거죠. 그 첫 타겟이 바로 비만과 근육 질환입니다. 비만 치료제 이야기가 여기도 나오는군요. 네, 이미 내부적으로 siRNA라는 물질을 근육으로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해요. 잠깐만요. 그 siRNA라는 게 뭔가요? 조금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siRNA는 우리 몸에서 특정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걸 막는 역할을 하는 일종의 유전자 치료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근손실을 유발하는 나쁜 단백질이 있다면 그걸 못 만들게 막는 거죠. ABL 바이오의 기술을 이거랑 결합하면 약물을 정확히 근육세포에만 배달하는 유도 미사일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와, 정말 정교한 기술이네요. 그렇죠. 이게 바로 ABL 바이오에 대한 투자 관점을 정리해주는 대목이에요. 빅파마의 검증으로 주가 하방은 단단하게 막혀 있고 ABL111 같은 데이터가 나올 때마다 그리고 비만 같은 새로운 전략이 공개될 때마다 계단식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전형적인 안정적 성장형 투자초인 거죠. 알겠습니다. 빅파마의 인정을 받은 안정적인 모범생 ABL 바이오 이야기였네요. 자, 그럼 이번엔 정말 정반대의 매력을 가진 기업이죠. GI 이노베이션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회사는 정말 인생 한 방을 노리는 듯한 느낌이 강해요. 그렇죠. GI 이노베이션을 정의하는 키워드는 높은 리스크, 높은 기대 수익입니다. 결정적인 순간, 즉 크리티컬 모멘트에 와 있는 이벤트 주도형 기업이라고 할 수 있죠. GI 이노베이션을 보면 정말 데이터 하나가 모든 걸 바꿀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GI-10이라는 면역 항암제, 임상 일상 결과요. 이게 그렇게까지 시장을 열광시킬 만한 데이터였나요? 네, 열광하고도 남을 만한 데이터였습니다.
흑색종 환자에게 이 약물 단독으로만 투여했는데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지는 완전관해가 관찰됐거든요. 완전관해요? 임상 일상에서요? 네. 그것도 여러 약을 섞어 쓴 것도 아니고 단독 투여만으로요. 이건 정말 보기 드문 일입니다. 이 데이터 하나로 미 FDA로부터 패스트트랙 지정을 받았어요. 아, 개발 과정을 단축시켜주겠다는 일종의 보증수표를 받은 셈이군요. 맞습니다. 정말 대단한데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게 단 한 명의 환자에게서 나온 결과잖아요. 시장이 이 단 하나의 사례에 너무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그게 바로 GI 이노베이션이 가진 양날의 검이죠. 데이터가 너무 강력해서 기대감이 폭발했지만 동시에 과연 재현될 것인가라는 의문이 따라붙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변수가 있어요. 바로 회사의 절박함입니다. 절박하며. 아, 재무 상황 말씀하시는군요. 네, 2025년 3분기 말 기준으로 회사가 가진 현금성 자산이 약 338억 원이에요. 글로벌 임상 비용을 생각하면 사실 넉넉한 돈이 아니죠. 그쵸. 추가 자금 조달이 반드시 필요한데 회사는 유상증자보다는 기술 수출을 통해 자금을 확보하는 걸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예 이번 JPMH 기간 중에 GI102의 글로벌 기술 이전을 목표로 한다고 공공연하게 밝혔습니다. 와, 모든 것이 건승부수를 던졌네요. 그렇죠. 정말 벼랑 끝 승비인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숨겨둔 카드가 또 있다면서요. 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ADC, 즉 항체 약물 접합체와의 병용 전략이에요. 아, 요즘 가장 핫한 분야 중 하나죠. 네, 최근 중국 ADC 전문 기업과 병용 임상 MOU를 맺었는데 이게 아주 똑똑한 전략입니다. ADC가 암세포를 직접 터뜨리면 죽은 암세포 조각들이 나오겠죠. 그럼 GI102가 그 조각들을 인식한 면역세포를 확 깨워서 주변의 다른 암세포까지 공격하게 만드는 이상적인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거든요. 와, 그리고 두 번째 숨겨진 카드가 정말 흥미롭더라고요. 차세대 비만 치료제 GI213 말입니다. 네, 이건 작동 방식이 기존 치료제랑 완전히 달라요. 단순히 식욕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갈색 지방을 활성화해서 에너지 소비 자체를 늘리는 방식입니다. 네. 전임상 동물 실험 데이터가 정말 놀랍습니다. 쥐한테 이걸 투여했더니 사료 섭취량은 오히려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체중이 36.1%나 감소했습니다. 네. 아니, 잠깐만요. 더 먹었는데 살이 빠졌다고요? 그게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맞습니다. 거의 비만 치료의 성배를 찾는 것 같은 이야기죠. 기존 GLP-1 제제의 고질적인 부작용인 요요 현상이나 근손실을 극복할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 잠재력을 보여준 겁니다. 와, GI 시프트라는 메인 카드 외에 엄청난 조커 카드를 하나 더 쥐고 있는 셈이네요. 그렇죠. 이 모든 걸 종합하면 GI 이노베이션에 대한 투자 전략은 명확해져요. 재무 안정성은 낮지만 만약 JPMHC에서 기술 수출이라는 한 방이 터진다면 주가 상승 탄력성은 ABL 바이오보다 훨씬 클 수 있습니다. 리스크를 감수하고 높은 수익을 노리는 공격적인 투자자에게 적합한 알파 전략 종목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자, 이제 두 기업을 나란히 놓고 직접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ABL 바이오는 키워드가 검증, 안정성, 확장성. 그렇죠. 재무 상태는 릴리 계약금 덕분에 아주 튼튼하고요. JPMHC 모멘텀은 추가 데이터 발표와 비만, 근육 질환으로의 확장 전략 공개. 반면 GI 이노베이션은 키워드가 기대, 절박함, 그리고 한방. 네, 재무적으로는 기술 수출을 통한 자금 조달이 시급한 상황이고 JPMHC의 모든 관심은 GI-12의 기술 수출 계약이 발표되느냐 마느냐 딱 그 하나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봐야죠. 그렇다면 리스크도 명확하게 갈리겠네요. ABL 바이오의 리스크는 혹시 좋은 소식이 기대에 못 미치면 어떡하지? 정도라면 GI 이노베이션의 리스크는 만약 그 한 방이 안 터지면 모든 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ABL 바이오는 후속 데이터가 기대에 못 미치거나 파트너사의 개발 전략 변경으로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리스크죠. 반면 GI 이노베이션은 JPMH 전후로 의미 있는 기술 수출 소식이 없으면 시장에 실망 매물이 쏟아지고 결국 원치 않던 유상증자를 해야 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청취자 당신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결국 이건 당신의 투자 성향에 따른 선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빅파마의 검증을 거친 플랫폼 가치에 투자하면서 안정적인 성장을 추구한다면 ABL 바이오의 이야기가 더 마음에 와닿을 거고요. 그렇죠.
반대로 단기 변동성을 감수하더라도 딜 성공 시에 폭발적인 수익을 기대한다면 GI노베이션의 드라마가 더 흥미롭게 느껴질 수 있겠죠. 맞습니다. 오늘 저희는 검증된 플랫폼을 기반으로 차근차근 영토를 넓혀가는 ABL 바이오, 그리고 하나의 혁신적인 데이터로 무기로 인생을 바꿀 계약을 노리는 GI노베이션, 한국 바이오 기술이 써내려가는 너무나도 다른 두 가지 성공 방정식을 확인한 셈이죠. 정말 흥미로운 대비였습니다. 여러 차례 계약을 통해 신뢰라는 자산을 쌓아올린 기업과 단 하나의 압도적인 데이터로 모든 것을 거는 기업, 둘 다 정말 대단하네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이 두 기업의 여정은 바이오텍의 성공 모델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ABL 바이오처럼 여러 차례의 플랫폼 딜을 통해 안정적으로 신뢰를 쌓아가는 방식이 더 현명한 걸까요? 아니면 GI노베이션처럼 하나의 압도적인 데이터로 모든 것을 거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전략이 더 빠른 성공의 길일까요? 정답이 없는 질문이네요. 이 나아갈 길에 대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